예전에 이제 한번 이제 50대 중반의 어떤 아내분이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한답니다. 외도. 그런데 이 외도가 처음이 아니었대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병적으로 남편이 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신혼 초부터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진 않았답니다. 다만 이제 이 아내분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기들이 이제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지금은 다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뭐 다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참고 살았대요. 그렇지만은 참고 산 만큼 또 남편하고도 뭐 사이는 또 이제 안 좋아졌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뭐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면 어쨌든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이 남편이 그동안 바람핀 여자들도 많고, 그래도 이 아내분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포기가 되더래요. 포기가. 그래서 그냥 어쨌든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이제 사셨다고 했는데, 이 남편이 또 최근에 또 바람을 또 피는 거예요. 이제 또 여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이 이제 자기가 더는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증거도 뭐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해서 이제 생활비 얘기가 됐어요. 생활비 얘기했는데 생활비를 남편이 얼마나 주냐라고 했더니 한 달에 이제 500 이상씩 준대요. 500만 원. 그리고 한 번도 그걸 걸러본 적이 없대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하다 말고 그분한테 그냥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랬죠. 이혼하지 마세요 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이 돈 때문에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이 능력이 없고 이걸로 자꾸 생활이 막 힘들어지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지치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떤 남편이 어쨌든 간에 생활의 책임은 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남편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람을 피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생활비는 기가 막히게 잘 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도 나름대로 풍족하게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식들도 그중에 이제 결혼한 자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부모 노릇은 잘 한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바람 피는 거 하나만 뺀다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분한테도 그랬죠. 어차피 이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평생 먹고 살 돈도 아닌데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여지껏 한 30년 넘게 이제 경력 단절이 된 상태에서 사시다 보니까 어디 일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 자신도 막막하다 이제 그런 생각만 하면, 그런데 도저히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게 내 어떤 여자로서의 어떤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든다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한테는 그냥 어쨌든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속색이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게 이제 바람 피는 건 이제 한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부인을 뭐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생활비는 500만 원 이상씩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분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서 금방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분은 이제 이혼은 안 하고 이제 상간녀 소송만 했어요. 상간녀 소송만. 그래서 이제 상간녀 소송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위자료 받고, 또 어느 순간인가 또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 오셔가지고 이 인간이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다른 여자가 또 생겼다. 그래서 또 이제 상간녀 소송 또 하고. 근데 이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미 이러한 분들은 이제 남편이 아주 오래전부터 바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애정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이 금전적인 게 우리한테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돈 때문에 산다고 봐도 사실상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소송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하다 보면 이 돈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싸우고 서로 막 비난을 하고 이러다가 또 난리가 또 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고, 뭐 서로 돈 한 푼이라도 더 안 주려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해가지고 뭐 서로가 뭐 돈에 환장한 인간이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싸우는 판에, 이분들은 적어도 그건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외도 행위가 굉장히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인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거예요. 이제 그 단계는. 그리고 사람마다 그 단계를 지나는 그 기간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꾸 외도를 한다면, 그때는 생활비를 잘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괴로울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각자 자기 자리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부부라면, 어떻게 보면 좀 쇼윈도 부부라고 해야 될지 참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생활비만 잘 주면 굳이 뭐 이혼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내분들도 그렇잖아요. 전업주부로, 특히 50대 이상의 전업주부 분들이 일자리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남편의 외도가 싫어서 이혼을 해버리면 이 경제적인 이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많이들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한테는. 근데 또 이제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어떤 아내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좀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남편의 이러한 꼴에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셔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자기 어느 정도 자급자족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잘 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진짜 40대 중반 넘어가고 50대가 탁 넘어가 버리면 그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누군가는 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한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혼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은 남편들 바람 피려면 돈 많이 벌어다 주세요. 항상 끊임없이. 그러면 이혼 안 당하고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끝.